월요일 소문으로 들었어 가겠습니다.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 오고 계시는 건 비우는 건 아니죠. 네. 아니,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 이 방송에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쵸? 네. 그래도 박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매일 와야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할 일인가요, 그게? 자, 놀리는 어쨌거나 거죠. 이번 주도 또 풀어야 될 이슈, 이거 이야기거리들이 좀 많은데 네. 뭐부터 접근을 좀 해볼까요? 그냥 FMC가 이제 우리 추석 끝나고 나면 또 곧 다가오니까 네, 거기서 뭐 테이퍼링이 나오니 많이 얘기가 있다 보면 또 테이퍼링을 하는데 우리 경제는 좋은 것 같지 않고 그게 이제 피크아웃이랑 또 맞물려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월요일 아침인데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피크아웃 얘기는 왕왕 나왔죠. 그러니까 많이 나왔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막 강하게 올라가면은 사실 미래의 기대감을 당겨온다고 그죠, 제가 예.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가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프라이싱이 돼 있고, 근데 그것이 조금 정점이다, 너무 과도하게 앞서갔다. 그럴 때 이제 보통 피크아웃 이런 표현을 거기다 또 쓰잖아요. 그렇죠. 피크를 찍고 이제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네. 사실 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EPS 증가율,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주당 돈이 순이익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 뭐 독일 정도 빼고 나면 거의 뭐 탑급이었는데 네. 근데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미국, 독일, 일본보다는 당연히 안 되고 뭐 막 인도, 중국보다도 안 되니까 아 이거는 이제 한국에는 피크아웃이 올 수 있다. 시장이 소위 뭐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의 지표들이 좀 빠르게 이렇게 개선되는 코로나 이후에 네. 정부의 지원, 뭐 보조금이나 아니면 뭐 양적 완화나 그게 이제 또 멈추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을 당리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뭐 정부가 돈 쓰는 것을 줄이면은 좀 내려오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근데 수가 밑에서 있죠. 그 정부의 역할을 받쳐주려면은 민간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 부분 네네 그렇죠. 이런 쪽이 받쳐줘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피크아웃이 일어날 수는 있죠. 언제나 뭐 경제가 소위 망했다가 튀어 올라올 때는 언젠가는 피크아웃이 나와야지 아니면 맨날 막 매년 30%씩 올라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크아웃이랑 지금 이제 비교를 하는 게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2008년에도 잘못됐다가 이제 올라오고 우리나라의 이익 증가율이 이제 피크아웃 될 것이다라고 하는 때가 이제 2010년 뭐 이럴 때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잠깐 자료가 있나요? 보여드렸는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준비된 어쨌든,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파란색 동그라미를 쳤을 때가 처음 피크아웃이 터졌을 때인데 피크아웃 논란이죠. 논란이 있을 때 이제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이익 증가율이 딱 정체되기 시작하는 구간서부터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때 2번 조정이 있었는데 한 8%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정점을 찍은 건 저 빨간색 동그라미거든요. 네. 저 2011년이 뭐 거의 중반 다 돼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적 차이가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큰데 올해도 좀 그래요. 올해도 뭐 1월 달에 3,200 넘겼다가 한 7, 8% 조정 받았다가 또 최근에 3,300 넘겼다가 또 한 7, 8% 조정 받았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주가가 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제 EPS 증가율이 우리나라 2021년에 돌아와서는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딱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가의 고점을 논하는 게 사실은 저거에 따른다면 네. 굉장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행태를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서프라임 그쵸.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도 이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네. 그래서 뭐 좀 전에 우리가 논했던 정점을 지날 거야. 이제 뭐 정부가 쓰는 돈이 줄어들고 뭐 기업들의 이익은 조금씩 정체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논란이 있는 피크아웃 논란 이후에 한 3년, 2년, 3년 그 뒤에 진짜 피크아웃이 왔다. 이걸 논하는 그래서 거죠. 진짜 주가가 꺾이는 거는 사실은 이익 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진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치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뭐랑 비슷하냐? 주가가 정말 고점을 찍은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네네. 게다가 뭐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지표입니다. 네. 수출 지표가 정점을 찍은 게 EPS 증가율이 한참 꺾인 이후였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피크아웃 논란을 뭐 물론 가질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수출 지표를 차라리 보고 뭐 계속해서 이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수출이 네.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지나면 바로 또 FMC 있다 보니까 또 네. 테이퍼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테이퍼링도 그 나와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 지금 증시를 누르고 있는 테이퍼링의 요소는 불확실성에 기한 게 전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 앵커님도 진행하시면서 테이퍼링 얘기를 한 10,000번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세보진 않았는데 많이 하셨잖아요. 9천 몇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겹잖아요, 굉장히. 그게 이제 뭐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지겹다라는 건 익숙하다는 거는 가격에는 이미 다 반영이 그쵸, 되고 반영이 있다. 다 된 거죠, 사실은. 실제 테이퍼링을 발표해도 충격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거랑 맥락 같은 맥락이에요. 오히려 좋죠. 사실 뭐 스케줄을 알고 얻어맞으면 그렇죠. 괜찮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잠깐의 뭐 흔들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피크아웃의 이제 또 하나의 그 구실이라면 구실이지만 이유로 반도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수출 주도형 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네네. 굵직한 산업들인데 뭐 배 같은 경우야 지금 워낙 화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자동차도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슈 뭐 2차 전지 배터리 뭐 논란은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적이 달리고 이 반도체의 정점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반도체는 사실 저는 지금의 사이클, 만약 D램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메모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은 만약에 지금 끝난다면 사이클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게 2016년부터 17, 18년까지 D램이 쫙 올랐다가 그때 이제 공급 이슈가 터지면서 2018년에 완전히 D램 가격이 이제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했던 게 반도체의 소위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지금이랑 대입해서 놓고 본다면 그때 한 이만큼 올랐으면 가격이 지금 한 요만큼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에는 언택트가 불어가지고 갑자기 반도체 수요가 많았다가 네. 또 그 수요 없어지니까 줄었다가 화웨이가 또 제재를 받으니까 갑자기 또 러시오도 물량이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늘어진 느낌이지 이 정말 D램 가격이 멋지게 상승을 하진 못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사이클이 지속된다면 지속될 것이고 사이클이 만약에 이게 여기서 D램 가격이 끝난다면 그럼 새로운 사이클이 곧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DDR5도 있고 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장기 보유 측면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시장의 주류적인 그 흐름의 중심은 소재 쪽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네, 이제 소재 제가 좋죠. 비철 금속 얘기들 물 드셔도 됩니다. 네. 상표만 잘 가지시고 네. 컵에 상표는 없어요 거기. 그러네요. 네, 그래 드셔도 돼요. 자, 그 소재 쪽에서는 뭐 앞서 이제 관련성 있다 그러면은 포스코. 네. 뭐 박 대표가 포스코도 한번 또 얘기를 했죠. 네, 코오롱 인더 좋아하죠. 같은 거. 그쵸. 그런 것도 했죠. 그런 거 좀 잠깐 리뷰를 해주시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충분한다라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감산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감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뉴스를 좀 잘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나 철강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네. 뉴스를 좀 잘 보시고 거기서 혹시 이제 중국이 또 말을 뒤집었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는 그게 피크아웃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당 기간 갈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인프라 투자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롱인더는 그때 얘기를 말씀드렸었던 건 이제 수소 관련 내용인데 네. 수소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으로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테마에서 끝이 날까라는 거에 대한 항상 걱정이 있고 무서운 상태로 거래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일단은 투자에 좀 대안적인 측면이 좀 강해서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중국발 공급 이슈인데 이제 거기도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세라든지 환경 이슈가 네네, 강하게 그렇죠. 드니까 뭐 중국이 그동안은 뭐 환경이고 뭐가 없이 그냥 막 찍어가지고 막 연기 나오고 뭐 네. 면세 나오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미세먼지도 좀 이제 쭉쭉 들어오고, 줄이니까 이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고 네. 수요는 아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들이 오르고 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고 뭐 주말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정상 통화를 했잖아요. 네. 화상 통화를 한 것 같은데 통화를 하고 다음 바로 뒤돌아서서 미국은 관세에 대해서 다시 또 뭘 매긴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런 이익을 보면은 아직도 이익을 왜 했을까? 근데 하여튼 코스코나 코로인더는 주가가 강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제 기업을 좀 골라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소문으로 들었어요. 또 기업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은 뭘 보시고 계세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을 시키려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아직 안 올라온 네. 실적이 올라오지 못한 이런 기업들을 해버리면 피크를 못 찍었는데 아웃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제가 이제 잘못됐다가 올라갔을 때 의식주 중에 마지막으로 네. 회복되는 거라면 의이거든요. 옷. 네. 옷을 해보자는 거죠. 원래 옷이 좀 경제가 어려워지면 옷부터 먼저 안 사거든요. 이게 그렇죠. 당장 필요한 건 꼭 아니니까. 네. 그래서 옷을 안 사고 다시 사게 되는 것도 가장 마지막에 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시차를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세시럽이라고 하는 한세시럽. 기업인데 네. 한세시럽이 주로 이제 동남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미국 바이어를 만나서 파는 네.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베트남 호치민 이쪽이 락다운이 계속돼서 요즘 뭐 델타 변이니 이런 것 때문에 네. 락다운이 계속돼서 풀리는 게 언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안 풀리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게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을 정도로 주가는 사실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여기서 뭐 호치민의 어떤 락다운이 좀 연장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라오는 데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3분기에 그러면 인식 가능한 매출이 얼마나 되겠냐? 불안할 수 있겠지만 뭐 3분기 보고 누가 거래합니까? 사실 뭐 가장 늦게 올라오는 종목이라면 연말을 보고 거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은 괜찮은 것보다 3분기는 좀 안 좋긴 할 텐데 그래도 아직 PER 단에서 봤을 때 멀티플도 낮은 편이고 네. 공중 PER에서는 좀 그렇다고 보여지니까 네, 그리고 뭐 호치민 셧다운이 혹시나 풀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좀 모멘텀적인 그런 소문적인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금요일날 저도 기관 투자자들 좀 봤는데 네. 한세실험 얘기하더군요.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좋아지니까 보죠. 근데 나빠요 지금. 네. 저도 나빠서. 소문을 이제 한세실험을 들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지금 나빠서. 근데 나쁜 거에 좀 끝이 완전히 다 온 게 아닌가. 더 이상 뭐 나빠질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네. 순환하는 아까 구조에서 의식주라는 거는 뭐 인간의 필수적인 거니까 의복이 제일 나중이었다면 후단이었다면 이제 식과 주택은 뭐 이미 뭐 하늘나라를 가 있는 가격이고 하늘나라. 네, 천당에 있는 네. 주택 가격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튼 음식료도 이슈가 있었고 이제 의복 차례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설득력도 좀 있고 네, 소문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수요가 다 들어오고 있대요. 근데 지금 호치민에서 그럼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넘겨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되니까 하청업체들한테 줘가지고 이거를 겨우겨우 생산을 맞추고 있긴 한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계약이 끊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밀어달라라고 네. 납기 연장도 신청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뭐 어디서 이렇게 내가 이 바이어를 놓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수요가 막혔을 때나 뭐 공급이 막혔을 때 같은 경우에 다시 이 수요가 없어지는 뭐 휘발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6개월 동안 머리를 안 잘랐다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6번 자르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럼 휘발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아닌 거죠. 사실 뭐 생산이 안 돼서 좀 미뤄졌다라고 하면 네. 그 뒤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나오는 매출이 충분히 지금 걸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요즘 뭐 기후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잘 챙겨 입어야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자, 오늘 소문으로 들어서 월요일 코너를 함께 해주셨고요. JYP 클럽의 박재연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